전쟁의 상처를 품은 노인의 손이 다시 주먹을 쥘 때 평화의 진정한 의미가 골목 끝에서 빛난다. 75세의 정노인의 얼굴은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예리한 눈빛이 번뜩입니다. 구부정한 허리지만 여전히 단단한 손과 정확한 동작은 과거 특수부대원의 흔적을 드러냅니다. 목에 걸린 군번줄과 항상 가슴에 품은 어린 소년 사진은 그의 과거와 맹세를 상징합니다. 새벽녘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힘이 있습니다. 말수가 적은 대신 미소로 소통하며 40년 전 북파 작전 중 구하지 못했던 전쟁고아의 마지막 말, 다음 생엔 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를 평생의 맹세로 삼았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풀어버리는 자제력, 위험을 감지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군인의 감각은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있습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단조로운 일상이 그에겐 평화였습니다. 이제 마을을 위협하는 조폭들 앞에서 40년간 지켜온 맹세와 약자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정노인의 눈빛에 결단의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전사의 과거와 평화를 사랑하는 현재 사이에서 그는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심 외곽, 오래된 달동네 골목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지붕들이 불규칙하게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세월의 주름과도 같죠. 그 좁은 골목길 사이로 리어카 하나가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리어카를 끄는 이는 정노인, 75살의 허리 굽은 노인입니다. 새벽 5시 정노인은 어김없이 일어나 세수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깊이 패인 눈가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쉽니다. 이 군번줄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유일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노인은 낡은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반질반질해진 사진 속에는 10살 남짓한 소년이 웃고 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정노인의 눈에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어립니다. 가슴에 품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서랍에 고이 넣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나선 정노인은 골목 입구에서 채소 가게를 여는 김할머니와 마주칩니다. 정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고 정노인은 다시 리어카를 끌며 나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노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네는 정노인을 동네 사람들은 존중했습니다. 폐지를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상자를 줍고 무거운 리어카를 밀어야 했죠. 하지만 정노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 과거 군인이었던 때의 강인함은 여전히 그의 근육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어 잠시 쉬기 위해 동네 어기 벤치에 앉았을 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정노인의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 사진 속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폐지 줍는 노인일지라도 정노인의 가슴 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과 약속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외제차가 서고 쓰레기를 차는 소리에 정노인의 고개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 5명이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문신이 새겨진 팔뚝, 검은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모습은 분명 이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았죠. 이제부터 이 구역은 우리 형님 테리토리다, 알았지? 선두에 선 남자가 골목 상가 주인들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몇몇은 겁에 질려 문을 닫았습니다. 정노인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묵묵히 리어카를 끌며 지나갑니다. 야, 저 노인네는 뭐야? 인사도 안 하고. 조폭 중 한 명이 정노인을 향해 걸어옵니다. 정노인은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입니다. 화가 난 젊은 남자는 정노인의 리어카를 발로 걷어찹니다. 리어카가 뒤집히며 모아둔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여기 온 새끼들한테는 인사를 해야지, 할아버지! 정노인의 눈에 잠시 분노가 스칩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누르고 무릎을 꿇어 흩어진 폐지를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저 늙은이 귀가 먹었나? 말을 안 듣네. 또 다른 조폭이 정노인을 밀치려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단골 식당 주인이 불이 나게 뛰어나옵니다. 아이고 정 어르신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니 봐주세요. 그 말에 조폭들은 웃으며 돌아섭니다. 다음부터는 가게마다 보호비 받으러 올 테니까 준비해둬. 그들이 남긴 말은 골목 전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정노인은 쏟아진 폐지를 다 주워 담고 일어섭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목에 걸린 군번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과거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그 젊은이들을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노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노인은 유난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 누군가 울음소리, 그리고 깨지는 유리 소리가 정노인의 귀를 찢었습니다. 손에는 그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사진 속 아이의 눈빛이 정노인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야. 정노인의 입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정노인은 40년 전의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한 아이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노인은 여느 때와 같이 재활용 수거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항상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죠. 순자 할머니, 73살의 그녀는 정노인과 비슷한 나이지만 언제나 활기찬 기운이 넘쳤습니다. 정씨, 오늘은 폐지가 많네요. 어제는 별일 없었고요. 순자의 물음에 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지만 순자는 정노인의 표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조폭들 말이죠. 우리 동네까지 들어왔다면서요. 별짓을 다 한다니까. 순자는 폐지 무게를 재며 한숨을 내쉽니다. 정노인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예전에 군인이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특수부대였다고. 정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과거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병식이가 그러더라고요. 정 씨가 술 한잔 했을 때 살짝 비친 군번줄 보고 물어봤대요. 정노인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집니다. 순자는 정노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정 씨, 내가 봐도 정 씨는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진 속 아이 말이에요. 가끔 보잖아요. 폐지 줍다가 쉴 때. 정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순자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약속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정노인의 가슴 한편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되었죠. 그날 오후 재활용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노인은 골목 입구에서 소란을 목격합니다. 조폭들이 과일가게 주인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50만 원씩이야.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들여요? 장사도 안 되는데. 과일가게 아주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고 군번줄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내일까지 준비 안 하면 이 가게 문 닫아야 할 거야. 조폭들이 떠난 후 정노인은 과일가게 주인에게 다가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서서 리어카에서 사과 하나를 골라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정할아버지, 이런 때 사과는 무슨, 그냥 가져가세요. 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돈을 내려놓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위로였지만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노인의 머릿속에는 순자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그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조폭들의 횡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골목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보호비를 내기 시작했고 이를 거부한 가게는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길의 활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정노인은 여전히 묵묵히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지켜봅니다. 그날 오후 정노인은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섰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병식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주변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식 씨, 정노인은 리어카를 내버려 두고 병식에게 달려갔습니다. 병식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가게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형, 그놈들이 돈을 더 내라고. 병식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식은 실려갔습니다. 정노인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봅니다. 병식은 정노인에게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같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 드물게 정노인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속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정노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안색이 굳어지고 눈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리어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병식 아저씨도 저렇게 됐는데. 동네 꼬마 수철이가 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10살배기 사내아이였지만 그 눈에는 어른들만큼이나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정노인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철이는 정노인의 리어카를 밀어주며 함께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옛날에 군인이었대요. 진짜예요? 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저 나쁜 형들 혼내줄 수 있잖아요. 수철이의 순진한 말에 정노인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조폭들이 다시 나타나 아이들의 장난감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서 공놀이하지 말라고 했지? 시끄러워. 아이들은 울면서 뒷걸음질 쳤고 한 아이는 밀려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정노인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리어카를 수철이에게 맡기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만두시오. 조용하지만 단호한 정노인의 목소리에 조폭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할아버지, 입 다물고 있지 그래? 정노인의 시선이 다친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문득 사진 속 그 아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이 저밀었습니다. 아이들은 내버려 두시오. 정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조폭 중 하나가 정노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본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조폭의 손이 정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자신을 다스리며 그저 그 손길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다음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요. 정노인의 말에 조폭들은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공을 발로 차며 사라졌습니다. 정노인은 다친 아이를 일으켜 세워 무릎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굳세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정노인은 유난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 아래 그는 낡은 사진을 꺼내 바라봅니다. 사진 속에는 10살 남짓한 소년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정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의 기억은 40년 전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특수부대 소속으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 전쟁고아를 만났습니다. 마을이 폭격으로 초토화되고 홀로 살아남은 그 아이였죠. 아저씨,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아이의 질문에 정노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임무 수행 중이었지만 그는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노인과 아이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아저씨는 왜 싸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야. 전쟁이 끝나면 우리 같이 살래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임무 중 그들은 적의 매복에 걸렸고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정노인은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 총알이 관통했던 것이죠. 아저씨, 다음 생엔 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아이의 마지막 말이 정노인의 귀에 울렸습니다. 그 후 정노인은 자신과의 약속을 세웠습니다. 절대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그것은 아이에 대한 마지막 추모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신념이 되었습니다. 정노인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정노인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과연 그의 신념이 지금 이 상황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병원에 입원한 병식을 찾아간 그날 오후 정노인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식은 의식이 없었고 의사는 뇌출혈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정노인은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정씨, 어떻게 이런 일이. 병식이가 그냥 돈 더 못 준다고 했을 뿐인데.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일은 또 누가 희생될지. 정노인은 침묵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그는 문득 수철이가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나쁜 형들 혼내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정노인의 가슴을 찌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노인은 평생 지켜온 자신의 신념과 지금 동네 사람들의 고통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막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노인의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오래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복과 오래된 기억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만 정노인은 그것을 꺼내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입었던 날 그 아이를 잃었습니다. 정노인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용서해줘. 하지만 이번만은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새벽녘 정노인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급하게 현관으로 나가보니 놀랍게도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정씨, 큰일 났어요. 당신 리어카가. 순자의 말에 정노인은 급히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리어카가 있던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잔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리어카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타는 냄새가 나서 나와 봤더니 이미 활활 타고 있더라고요. 소방차가 왔었어요. 정노인은 말없이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리어카는 그의 생계수단이자 15년간의 동반자였습니다.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물건의 소실을 넘어 그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건 분명 그 조폭들 짓이에요. 병식이 일도 그렇고 순자의 말에 정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타버린 리어카 옆에는 전단지가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한 장을 집어 읽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보호비를 내지 않는 가게와 주민은 더 이상 이 동네에 살 자격이 없다. 정노인의 손에 전단지가 구겨졌습니다. 주변에 모인 동네 사람들의 표정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장사를 해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위험한 곳에서. 동네 사람들의 말이 정노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이웃들이 이 골목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벽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40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군복과 군화가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군복을 꺼내 어깨에 대보았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그 옷은 여전히 그에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정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씨, 나도 가게를 접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정노인의 눈에 처음으로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손을 떨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떠나야 합니까? 이곳은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삶이 있는 곳입니다. 정노인의 격정적인 반응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그는 이제껏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맞서요? 우리는 다 늙은 사람들인데. 정노인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정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노인이 벽장에서 꺼낸 군복을 보았고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약속, 그 아이와의 약속은요? 정노인은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했던 것은 폭력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정노인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함께 할게요. 이 골목을 지키는 건 당신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른 아침 골목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죠. 그 고요함을 깨고 정노인이 골목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노인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허리는 더 이상 굽어 있지 않았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목에는 군번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때 특수부대원이었던 사람의 날카로움과 결연함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정노인이 골목 중앙에 서자 집집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먼저 나왔고 이어서 병원에서 퇴원한 병식이 붕대를 감은 채 나타났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 빵집 아저씨, 수철이와 그의 부모님, 하나둘 골목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왜 이러시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정노인의 말에 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씨,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 이 골목을 지키고 싶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 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10명이 넘는 조폭들이 내렸고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조폭 두목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주민 총회라도 하나? 이거 재밌네. 정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뒤로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이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정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조폭 두목은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영화 찍냐? 비켜, 안 그러면 다치는 건 당신들이야. 두목이 직접 앞으로 나서며 정노인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정노인의 움직임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마치 젊은이처럼 몸을 날려 두목의 공격을 피하고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두목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으악!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노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날렵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의 몸은 특수부대의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다른 조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정노인은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지만 그것은 더 큰 폭력과 불의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칼을 든 자의 손목을 꺾고 쇠파이프를 든 자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놀랍게도 정노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빗자루를 들고 한 조폭의 발을 걸었고 병식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방패를 만들어 동네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양파 자루를 던졌고 빵집 아저씨는 밀가루를 뿌려 조폭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평화로운 사람들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몇 명의 조폭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곧 경찰차 3대가 도착했고 남아있던 조폭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정노인은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정노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씨, 당신이 우리 골목을 구했어요. 정노인은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모두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켰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골목은 점차 예전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경찰의 수사로 조폭 조직의 다른 멤버들도 체포되었고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골목 상인들은 다시 가게 문을 열었고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공을 차며 뛰어놀았습니다. 정노인의 리역하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복구했습니다. 빵집 아저씨가 철제 프레임을 구하고 철물점 주인이 바퀴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수철이의 아버지는 목공소에서 나무판을 가져와 바닥을 새로 깔았죠. 그것은 단순한 리어카 수리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한 오전, 정노인은 새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의 걸음은 과거보다 더 당당했고 이웃들과 나누는 인사도 더 활기찼습니다. 정할아버지, 우리 과자 사주세요. 골목 아이들이 정노인의 리어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지나치던 정노인이었지만 이제 그는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수철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짜 힘은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알고 행동하는 거란다. 정노인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노인은 이제 골목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재활용 수거장에 도착한 정노인을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다르게 정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씨, 오늘은 폐지가 많네요. 어깨는 괜찮아요? 그날 다친 것 같던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노인과 순자는
이제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을, 때로는 미래의 희망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후 정노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식을 찾아갔습니다. 병식은 이제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정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아니었으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됐을지. 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우리 마을 사람들 덕분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요. 병실을 나서는 길, 정노인은 병원 로비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들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오랜 시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구나.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평화로운 세상? 그렇다면 때로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정노인의 눈에 맺힌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에서 벗어난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해질녘 정노인은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서 석양에 물든 골목길을 바라봤습니다. 상점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 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리어카를 집 앞에 세워두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생엔 널 위해 싸워봤다.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가슴에 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어카 위로 저녁 햇살이 쏟아지고 정노인의 그림자가 골목길을 따라 길게 드리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골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노인의 이야기는 골목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질 것입니다. 용기란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카메라는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화면이 서서히 흑백으로 변하며 사진 속 소년의 웃는 얼굴로 페이드아웃 됩니다. 그렇게 정노인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지만 골목 끝에서 시작된 용기의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